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27년이 지난 구옥을 철거하고서 새롭게 지은 건물과 부속동에 대한 전체 공사 과정을 컴팩트하게 압축한 영상입니다. 1997년에 지어진 구옥의 모습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입니다. 부속 건물까지 총 100여 평의 구옥을 철거한 후에 2개 동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의 내용은 경량 목조주택 42평의 본체와 경량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된 19.6평의 부속 건물, 총 62평의 건물과 토목공사, 부대공사까지 63일간에 걸쳐 진행됐던 공사 내용을 포지션별로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착공 후 당일 터파기와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정화조 매설과 지중 전선관, 통신관을 함께 매설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철근 배관과 거푸집 설치 작업, 상수 배관과 하수 배관,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메인 전기와 통신선로 시공까지 마치면서 본체와 부속동을 동시에 기초 콘크리트 레미콘을 타설하게 되었습니다. 거푸집 철거와 동시에 목조주택 토대 작업을 시작으로 헤더 작업과 1층 벽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층 외벽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난 후 2층 바닥 장성과 블로킹 시공을 마치게 되면 2층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 OSB 합판 작업, 그리고 바닥 방수 시트 시공을 하게 됩니다. 2층 월이 세워지면서 합천호의 전경이 좀 더 가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2층 외벽체가 시공되는 동안 시스템 비계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안전 그물망을 제거해서 구조체 작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비계만 보이는 가운데 1층 지붕 작업이 진행되었고 1층과 2층 탑 플레이트와 버텀 플레이트와의 연결 철물도 시공이 되었는데 이 연결 철물은 아끼지 않고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2층 천장 장성과 1층 지붕의 웜루프를 시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층 지붕 석가래 시공도 완료되었고 그 위에 지붕용 타입백 슈프로 플러스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벽체와 마찬가지로 지붕의 공기 흐름을 유도할 레인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지붕에 OSB 합판을 치부하면서 웜루프 시공은 완료되었습니다. 방수 시트를 시공함으로써 지붕 작업은 징크 강판 시공과 리치벤트 시공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실내에서는 각 공간별 내벽체가 설치되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작업과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벽체에는 OSB 합판 치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벽체용 타입백이 시공됩니다. 타입백 상하 조인트 부위에도 기밀을 하기 위해서 3M 테이핑을 해줍니다. 지붕 최상층의 방수 시트와 외벽체 타입백 시공이 마감된 모습입니다. 실내에서는 전기 배관 작업과 전선 인입, 그리고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인 네일 스토퍼가 시공되었습니다. 타전곤으로 쏠 때 네일로 인해서 전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 철물입니다. 내부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배관들이 각 공간마다 설치가 되었고 실외기가 놓여질 위치에는 동파이프 연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고보드와 합판, 인슐레이션 등의 3차 내장재가 반입이 되었고 후레싱과 징크 강판 등의 금속 자재들, 그리고 시스템 창호도 반입되었습니다. 창문은 2층 소방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문은 크레인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시공하였습니다. 창문은 당연히 수직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개구부 기밀을 위해서 내부에는 우레탄 폼 충진, 외부에는 3M 방수 테이핑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실내에서는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설비 배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략 600mm 정도의 층간 공간 사이에서 상수 배관과 하수 오수 배관이 설치가 되면서 오픈 천장으로 구성된 거실 부분과 분리된 주방 천정에는 목 작업을 통해서 다운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 순환 장치인 폐열 해소 장치가 1층과 2층에 각각 한 대씩 설치되었고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의 각 실마다 흡기와 배기구 2개씩 배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외벽체에는 타입백 위에 레인 스크린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 하단에는 버그 스크린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레인 스크린 그 벽체 위에 CRC 보드를 지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벽 최종 마감재가 롱브릭 타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면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본체 좌측 부속동 기초에는 저온 냉장고가 이동 설치되고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롱브릭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돌 종류의 마감재의 꽃은 매지인데요. 매지 작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벽돌이나 파벽돌 마감인 경우는 마지막 공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발수제 도포입니다. 처마와 박공 지붕 끝에는 후레싱과 물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붕층의 최종 마감재인 징크 강판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루 부위에 리치 벤트와 버그 스크린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외벽 마감재 롱브릭이 시공되는 동안 실내에는 인슐레이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설계상에는 지붕이 R32, 외벽체는 R21로 명기가 되었지만 지붕은 R37, 외벽은 R23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설계 도면은 석고보드 치부가 두 겹이었지만 벽체 첫 번째 바탕은 합판을 치부하였습니다. 그 위에 석고보드 한 겹을 치부하였고 천장에는 석고보드 두 겹을 시공하였습니다. 2층 주택일 경우에는 계단부의 공사가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번의 구조물 장치를 설치, 해체를 반복하면서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고보드 치부를 마치면 내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실 천장에는 무절 히노키 루바를 시공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천장고인 거실 마감을 할 때는 PT 아시바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시공해야만 안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속동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체라서 벽체는 주음불연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됩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5.3평에는 이중벽체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사다리와 우마가 가장 위험한데요. 사다리 작업을 할 때에는 사다리 위에 작업자가 한 명 있을 때 그 반대편이나 그 아래에 한 사람의 작업자가 함께 사다리에 올라타야 전도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이기 때문에 아시만 빌더는 사다리마다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하였고 우마에는 삑삑이를 설치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체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샌드위치 판넬이 반입되었습니다.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을 시공할 때 이제는 누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판넬과 판넬 사이의 기밀 작업을 충실히 해줘야 합니다. 암수가 만나는 곳, 벽과 벽이 직선으로 만나는 곳, 벽과 벽이 직각 부위로 만나는 곳, 그리고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 벽과 지붕이 만나는 곳,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인위적인 틈이나 공간을 만들어서 우레탄 폼으로 정밀하게 충진을 해줘야만 춥고 더운 실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넬이 시공된 후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우레탄 폼이 팽창해서 돌출되는 정도까지 충진을 해줘야만 합니다. 외벽체 판넬은 기초공사 시에 미리 50mm를 다운시켜 놓은 물넘침 방지턱에 세워지게 되고 기초 하부와 내부에서 우레탄 폼을 한 번 더 정밀하게 충진을 해주면 기밀 효과는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외벽체 판넬이 완료될 시점을 전후해서 내부에는 칸막이 벽체 작업과 전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기 김 팀장님이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서 혼자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도어와 창문 시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 후 30여일째 되는 날, 식당 사모님께서 하반기에 첫 번째로 수확한 딸기와 김장김치를 점심때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옛날 엄마 손만 식당에 강아지 벨의 아빠인 배정남 배우님이 식사를 하러 왔었고 식당 사모님과 함께 드론 영상에서 손짓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내에는 대략 15년 만에 방바닥 통미장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습식 난방일 경우에는 기후 관계상 방통 몰탈 양생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랬을 때 최종 방바닥 마감재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하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식 난방으로 전환하면서 사전 작업으로 방바닥 통미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기간, 입주 시기 등에 대한 얘기는 날짜별 시공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세만 빌드의 실수나 건축주님의 실수가 아닌 지자체의 특별한 사업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바닥 통미장을 시공한 후에 고체 연료로서 실내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수고를 한 결과 내벽체 석고보드 치부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가구 협력업체에서 현장 답사와 실사를 나왔습니다. 화면 우측에 밝게 웃는 분이 가구 제작업체인 인탑스를 운영하시는 이용 사장님, 중앙에는 가구 설계와 디자인을 담당하는 전 실장님인데요. 현장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교장 선생님 부부와 실무적인 의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날 착공 후 45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건축주님 부부께서 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는 목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를 회식 장소에서 루키 정원준 기사님이 대독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주분이신 교장 선생님 부부 덕분에 모두들 맛있게 그리고 감사히 즐겁게 잘 먹었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부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입니다. 외부에는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비 정 팀장님과 40년 경력의 굴착기 오석도 사장님의 수고로서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건물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하수,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수와 마당 빗물을 모으는 맨홀, 총 50여 번의 PVC 배관과 인버터 매도인 오수바지 등등의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에서 일부의 흙을 밟는 공간, 잔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마당에는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을 하였습니다. 실내에서는 욕실 방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닥은 초록색이 도드라지는 시트 방수를 하였고 벽체는 블루맥스 제품을 사용해서 방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정기 김 팀장님은 전등이 설치될 각 부위마다 타공을 통해서 전선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층 방바닥에는 축일층과 흡음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깔았고 화선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식 난방을 시공하고 있는데요. 방통 위에는 골드폼 단열재와 열 전도판 그 사이에 온수 배관이 정착된 모습입니다. 그 위에 이 장치들을 보호하는 포졸란 보드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타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욕실에 난방 배관을 시공하는 것이 기본 사양인데요.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기초 콘크리트에도 단열층을 만들어 주어야 온전한 온수 기능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일 공사가 끝나고 위생도기와 기타 부품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폐열 해소 장치의 흡기구와 배기구 타공도 완료된 모습입니다. 정 팀장님과 경동보일러 김 과장님이 협의하는 모습인데요. 김 과장님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배기는 정 팀장님이 연결하였고 각방 온도 조절기와 메인 센서는 김 과장님이 시공하였습니다. 이제 공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도배하는 사람들의 시공팀이 네바리를 시공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에도 도배 시공을 이틀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연말 그리고 1월 1일임에도 시공에 임해준 도배하는 사람들 임사장님과 가족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도배를 완료하면 마지막 마감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전기팀, 설비팀, 각 팀장님들도 31일과 1월 1일 그 이후까지 조명기구와 도기 설치류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스위치와 콘센트, 스위치 조절기도 함께 시공하였습니다.
에어컨 시공팀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LG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 영란공 시공을 주로 하고 있는 이대식 사장님과 그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바닥 마감재인 4.5T 소리잠 장판이 시공되기 전에 거실 오픈 천정 등의 높은 곳에 설치해야만 하는 조명기구와 실링팬 등을 전기 팀장님이 설치를 한 후에 조명이 밝혀진 모습입니다. 외부에도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내외부의 조명 일부가 밝혀진 모습입니다. 실내의 마지막 두 번째 공정인 장판, 협력업체 우정하우징에서 공급받은 LG 소리잠 4.5T를 시공하였습니다. 외부 마감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당 콘크리트 타설 후에 양성이 진행된 상황에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와 세로를 코팅을 해주게 되면 수축과 팽창이 발생해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야외 전등 철골 기둥과 야외 수도 미장, 그리고 그 가장자리 테두리에 경계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한기구와 차도용 주철 보호관 설치 작업도 진행 중이고 오렌지색 마대가 덮여진 각종 맨홀에는 낙엽 방지 그물망 설치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후면에는 산마루 축구를 신설해서 우수를 유도하는 작업과 농지에서 주택으로 올라오는 슬로프 계단도 거푸집을 설치해서 레미콘을 타설하였습니다. 건물 3면 데크 위치에는 정형 현무암 600에 600 30T를 시공하는 중입니다. 40년 경력의 전문가 김종술 사장님과 다수의 직원들이 작업을 함께 하였는데요.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시공과 매직까지 그들 덕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내에는 마지막 공정인 싱크대와 신발장, 붙박이장이 이틀에 걸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조명기구와 스위치, 콘센트, 현관도어와 연동되는 비디오폰, 해열 해수장치 컨트롤러, 실링팬 리모컨까지 제 위치에 정착된 모습입니다. 그동안 전열교환기 디퓨저와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었고 시험 가동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가구 공사를 마지막으로 합천호를 담은 본건물인 호담과 부속동 나간재에 대한 63일간의 공사 내용을 짧게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호담과 나간재에 대한 공사 내용과 디테일한 시공 자료를 시공 날짜별로 상세히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